안녕하세요. 선한 로일러더쌤입니다. 2022년 8월 22일 월요일 주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금요일날 쉬었다. 이번 주 초까지는 눈치 보기 하겠죠. 그리고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숨고르기 한다. 그리고 여름휴가 다녀오면서 변동성을 키울 준비를 한다. 이렇게 쉬었다가 가도 되고 그냥 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증시는 사실 쉬었다 가는 게 더 좋기는 해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기간 조정을 먼저 받았고 미증시는 그 기간 동안 조금 더 올라왔기 때문에 미증시는 쉬었다 가는 게 좋고 우리나라는 이제 좀 그만 쉬어도 되겠죠. 여러분들 더 쉬면은 기분이 좋지 않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좀 차이가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준위원들이 추가적으로 긴축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연설을 하고 있죠. 제임스 블라드 총재를 비롯해서 매파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표가 너무 좋다. 그러니 0.75 한 번 더 인상해도 될 것 같다라고 제임스 블라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빅원 한 번에 1% 올리는 거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0.75씩 한 번 더 올리면은 별 차이는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속도의 차이인 거지 결과적으로 보면은 비슷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 블라드는 점진적으로 그냥 꾸준하게 0.75씩 올리는 것을 현재까지는 주장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한국인에 가까운 발상을 하는 연준위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대부분이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블라드는 다르다. 빠르게 인플레이션을 잡고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럼 그 다음에 또 경제를 신경 쓰면 되지 않느냐. 경제 신경 쓰다 인플레이션 못 잡는 것보다는 하나씩 잡아서 해결해서 균형을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이런 빨리빨리 정신에 좀 어느 정도는 부합하는 가장 비슷하게 좀 맞물리는 연준위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블라드 총재 발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연설할 때 어느 정도로 이제 호응을 해주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는 침체가 와도 우리는 바로 벗어날 수 있고 이런 얘기 뻔하게 하겠죠. 그런데 이제 속도 조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혹시나 부정적으로 바뀌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는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 나스닥 다우 나스닥 둘 다 쉬었는데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작부터 조금 쉬어도 되는데 계속 가네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미증시는 이제 살포시 쉬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하락을 지금 보이고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하락 정도가 나오고 쉬어가는 구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오늘 여전히 휴식이 나왔죠. 개파락 미국장 영향으로 우리도 같이 그냥 쉬어가는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2400까지 내려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1차적으로 2500에서 2550 정도 왔으니까 1차 목표치는 왔으니 조금 쉬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주초 정도에만 요 정도 좀 쉬는 구간이 나오고 내일은 이제 하락을 좀 제한하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주 중반에서 후반 정도에 이번 주 후반까지는 약간은 반등이 나와서 21선 쪽으로 좀 붙여주는 그러니까 2500 쪽으로 쓱 붙여주는 모습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2400 후반 정도까지만이라도 2500을 회복하면 제일 좋고요. 그 정도 흐름만 나와도 괜찮다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은 사실 별 걱정은 없습니다. 변동성이 그냥 큰 것 뿐이에요. 내려갈 때도 좀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다. 어디까지 내려갈지 예측하지 않아도 된다. 왜? 많이 내려갈 거니까. 예측할 필요가 없다. 많이 내려갈 거다. 단 올라올 때도 빨리 올라올 거다 말씀드렸죠.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변동성 또 확대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지난주 후반부터 변동성 확대하는 흐름에 수급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렇게 바로 치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쉬었다 갈 것이냐 차인데 횡보한 다음에 내려갔다가도 방향은 위다. 그리고 그냥 가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둘 다 차이다. 대신 속도의 차이가 난다. 바로 올라가면 좀 빠르게 올라가고 내려갔다 올라가면 숨고르기 하면서 올라갈 거다. 그리고 다음 달에 추석이 있기 때문에 숨고르기 하고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 좀 살짝 열어놓고 보면 된다. 기간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숨고르기 하고 가도 더 빨리 가냐 천천히 가냐 차이지 더 멀리 갈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그러니까 너무 지금 당장 오늘 조금 밀렸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거나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코스피 코스닥 주식 보면은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해 놓은 거를
정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더 사고 있죠. 오늘 같은 날도. 오늘 환율이 거의 14원 가까이 뻥튀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어마어마한 점프를 했죠. 1340원 코앞이에요. 이제 1440원 코앞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팔지 않고 있고 그동안 최근에 사놓은 거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늘도 조금 샀다. 그리고 선물도 매수를 하고 있네요. 외국인들은 방향성 자체를 아래쪽으로 그냥 이렇게 다시 끌어내릴 생각 자체는 없어 보입니다. 대신 단기적으로 옵션 동향으로 해가지고 이제 밀리는 구간 이 부분에서 해지 정도 하는 수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옵션으로 수익을 챙기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밀려도 모으고 올라도 모으고 해서 꾸준하게 모으겠다. 어차피 싼 구간이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되겠죠. 자, 삼성전자 보시면은 못 갑니다. 주도주가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쪽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000 넘어서 한번 튀어 올라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그 정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도 좀 올라오고 그래야 이제 수급이라도 조금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아직은 좀 삼성전자는 기다려야 된다. 차라리 장기적으로 볼 거면 셀트리온이 낫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차라리 지금은 현기차가 더 낫네요.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뭐 현재 상황에서는 꾸준하게 보고 안정적으로 보기엔 그쪽이 더 낫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천연가스가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제가 여름에 한국가스공사가 여름에 보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이 구간 매수 타이밍이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관심 가져볼 만하다. 이거 겨울까지도 한번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꾸준하게 보는 거예요. 한국가스공사는 급등보다는 꾸준하게 움직이는 게 더 좋다. 최소 가을에서 겨울까지 좀 볼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뭐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H에너지화학이 그동안 조금 약했었는데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살아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 차례는 치고 올라왔으니까 이 구간은 좀 쉬어도 되는 구간이죠. 여기서 더 한 번 더 치고 1,400원 위쪽으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좀 쉬었다 갈 거냐 사이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GSE나 뭐 이런 쪽은 오늘 조금 살포시 쉬어가는 느낌이죠. 개장초는 이제 갭상승으로 출발했지만 뭐 횡보하면서 그냥 흐름을 맞춰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체크하시고요. SOE라고 이런 GS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슬그머니 올라오고 있는데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2분기까지 해놓은 것만으로도 이 아래로 내려갈 건 아니고요. 그리고 90달러가 유가가 120달러랑 비교하니까 그러지 이게 낮은 수치가 아니에요. 결코 90달러대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80달러 위만 해도 80달러 위만 해도 이런 유가의 가치는 굉장히 탄탄해진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10만 원 아래로 내려갈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도 말씀드렸죠. 요거 9만 원, 요 아래서 이제 트랩 잡고 올라올 수 있다. 그러면은 9만 원 회복할 때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진행되고 있죠. 지금은 애매하고요. 만약 10만 원을 돌파해서 넘어가면 10만 원 넘어갈 때 혹은 이 구간에서 조금 내려와 주면 9만 5천 원 전후 주면 차라리 그때 보는 게 낫다. 지금 구간은 조금 올라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보시고 GS도 발맞춰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유가 쪽도 천연가스가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고 유가도 죽은 건 아니다. 상승세가 한풀 꺾인 거지 죽은 건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S도 뭐 44,000원 유지해주고 있는데 여기 살짝 흔들어서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와도 괜찮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리고 이제 경동나비행 같은 경우가 현재 횡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수급은 없습니다. 보시면서 관심 놓고 수급 들어오는 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은 한국가스공사 놓쳐가지고 먼저 올라와서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난 바닥이 좋은데 하시는 분들은 이게 가을 지금부터 해서 가을까지 보시면 돼요. 이제 8월도 다 지나고 여름도 지나는 거죠. 그럼 이제 가을까지 해가지고 요게 출발을 할 거예요. 그럼 거래량 오전에 한 1분에서 3분 정도만 봐도 알 수 있겠죠. 튀어 오른다 싶으면은 그날부터 관심을 가져보시면 됩니다. 당일날 뭐 3%, 4% 올랐다고 해도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은 여전히 바닥권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 5% 아래에서는 충분히 매매해도 되는 구간이니까 아침에 개장 초에 수급 확인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 내일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이거 가을까지 해가지고 그냥 관심 종목에 넣고 하루에 개장 초에 한 번씩 쓱 훑어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경동나비행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볼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가격이나 이런 그 에너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더욱 이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인플레이션 얘기하니까
이제 원자재 가격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유럽의 최대 구리업체죠. 독일 아우르비스가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구 산업 그리고 풍산, 대창 이런 종목도 움직였고 이러면은 티플렉스 요게 5,150원 요 구간을 좀 넘어가느냐 좀 중요한데 아직 못 넘어가고 있죠. 티플렉스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티플렉스 보면은 우리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같이 볼만하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 지금 강세 구간에서 죽지 않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이 이런 거는 이제 짧게 치고 빠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식량 관련주죠. 최근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인도 밀 재고량이 13년 내 최저치다. 근데 저거 아니어도 식량 관련주 순환매 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식량 가격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바로 반영되지 않는다. 아직도 인플레이션은 지속 중이고 지난번에도 이 전쟁 때문에 훼손됐을 때도 2년 정도 복구하는 데 걸린다. 내년에 좀 회복되고 내후년에 좀 회복되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회복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올해는 뭐예요? 올해는 안 좋은 거잖아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여러분 주도주들 쉴 때 식량 관련주들 최근 많이 쉬었는데 한번 보세요 말씀드렸죠. 남해학이 원래 대장인데 얘가 조금 둔합니다. 움직임이 기민하지 않다. 그래도 좀 안정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남해학이 만원 구간에서 수렴하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7% 남해화학 치고는 엄청난 급등입니다. 7%면은 준상한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해화학이 워낙 무거우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미래생명자원 강조해드렸던 가장 핵심 종목이었죠. 미래생명자원이 제일 빠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고려산업이 좀 먼저 움직이긴 했어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네 종목 중에서 고려산업이 먼저 움직였는데 미래생명자원 역시나 오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강세 보이면서 7,000원대 이거 7,000원 이탈하면 대신 한번 잘라주신다 생각하고 수익 실현한다 생각하고 7,000원 위쪽에서는 좀 더 들고 간다 보면 되겠죠. 이런 종목들 그리고 오늘 한일사료 좋았는데 이런 사료 관련주들도 좋았고 한탑도 좋았고 뭐 대주산업, 누보 이런 거 좋았습니다. 효성월미도 좋았고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미리 올랐죠. 얘는 미리 올라서 오늘 급등은 아니었는데 장중엔 강세였지만 미리 먼저 튀었습니다. 얘가 21선도 아래에 있고 아직 수급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후보해놓고 보시면 좋습니다라고 신성홀딩스와 함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 체크해보시면 오늘 튀고 그 다음에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쉬는 모습이죠.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상승 N자형으로 갈 때 저항에 맞고 밀렸다가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을 받은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이게 상승 N자형이다. 기본형이다. 그런데 좀 강한 놈은 가격 조정 없이 옆으로 기간 조정만 받고 가는 놈이 있다. 그리고 특이한 놈으로는 상승한 다음에 기간 조정을 옆으로가 아니라 약간 우상향하면서 받는 놈이 있다. 대표적으로 YG 플러스가 최근에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요 구간에서부터 말씀드렸죠. 얘가 좀 그런 움직임이다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한번 싹 튀고 그리고 저항 맞고 이제 쉬고 있는 거죠. 자, YG 플러스처럼 이런 모양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고려산업이. 그래서 네 종목 중에 제일 강했고 제일 먼저 출발했고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미래생명자원. 그러면 저희가 섹터는 뭐 잘 보고 짚어드린 것 같아요. 뭐 팜스토리도 그렇고 뭐 카나리아 바이오 이게 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 현대사료예요. 현대사료가 뭐 조사도 받고 하면서 이제 5점을 남길 수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필살기 사명 변경을 신청을 하죠. 그래서 우리 나 사료 아니야 나 바이오야라고 이렇게 사명 변경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최근에 그 상승 구간은 일부 뭐 다른 종목들이 이만큼 내려와 있지만 얘는 그래도 위쪽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한 번 정도는 이제 하락을 좀 정체시키는 흐름 정도는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이 동향이고 뭐 이지바이오라든지 한국맥널티 이런 종목들 이제 후발주로 볼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푸드나무, 한국맥널티 이런 종목들 아직 바닥권에 있습니다. 이 7,000원 넘어가는데 아직도 못 넘어가고 있죠. 푸드나무도 24,000원 넘어가는데 아직 못 넘어가고 있죠. 이런 종목들 후발주로 좀 관심 가져보실 수 있고 뭐 대동이라던가 TY 이런 농기구 관련주도 그러면은 식량 관련주도 순환매 돈 다음에 뒤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동이 조금 올라가다가 오늘 쉬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12,000원 구간 쪽으로 붙어주면 여러분들은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어요. 이 추세는 좀 잃었을지언정 가격적으로는 메리트. 이러면 추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완만하게. 아 얘가 추세가 엄청 강한 건 아니구나. 요 정도 채널로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채널로 해서 그려서 대동이 움직이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TIM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식량 관련 섹터. 자, 그리고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의 계약을 추진한다라고 하면서 한국종합기술이 기존 뭐 대장주였죠. 한국종합기술 그리고 유신 이런 종목들이 뭐 기존에 강했었고 동일제강까지 보시면 보통 이렇게 3대장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오늘 동일제강이 좀 안 움직였는데 그 당시에는 철강주들의 이제 호재성 이슈까지 있어가지고 같이 올랐었던 것도 있는데 그래서 동일제강 정도까지 보시고 오늘은 유신 한국종합기술이 좋았다. 그리고 삼보산업, 부산산업, 영화금속, 윈하이텍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에클론 카티치로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꿈의 항암제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기대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 주 자동차 관련주 쪽은 순환매가 좀 돌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 억제법 시행하면서 현대차는 그럼 상관없는 거 아니냐, 여기는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아이오닉 6 사전 예약 받죠. 근데 이거는 혜택을 못 받으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내려와 있는데 현대차 이번 주에는 좀 반등 구간에 놓이지 않겠냐. 전체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들, 현대차, 뭐 기아, 그리고 뭐 화신 이런 종목들. 화신 같은 경우도 이제 9,500원 쪽에 다시 내려와 있죠. 돌파한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가질 법하고 SL 같은 경우는 유지만 해줘도 괜찮은데 여기서 한 번 더 튀면 아주 나이스하죠. SL 같은 경우는 유지만 해도 좋고 한 번 더 튀면 나이스하고 그리고 아진산업 뭐 이런 종목들 성우하이텍도 지금 조정 예쁘게 잘 받았죠. 자, 그리고 현대공업, 세종공업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 되고 대원화성이나 에코캡, 우신시스템 같은 이런 리비안 관련주도 같이 좀 보실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상장하자마자 이슈를 몰고 있는 세빛캠 같은 경우 이런 폐배터리 관련 쪽으로 해서 순환매 도는 거 세빛캠 쪽이 이렇게 잘 튀고 있는데 얘가 조금 쉴 때 뭐 코스모화 같은 경우가 기존 대장주 그리고 기술력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MPC, 영화테크,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참고하시고요. 자, 저출산 정책 관련주 지난주에 한번 튀었었는데 요거 휴식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쉬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것도 잘 관심 가져보시고요. 대신 이런 토박스 코리아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이제 슬그머니 이번 주 한 중반에서 후반 정도에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원미디어도 그렇고 삼성출판사도 그렇고 모양은 예쁘게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원전 관련주 두산에너빌리티가 요 22,000원을 넘어가는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외에 나머지 한전기술 이런 한전기술 뭐 한전산업 보성파워텍 뭐 일진파워 오르비텍 뭐 BHI 서전기전 이런 종목들 있죠. 그리고 한신기계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쉬고 있는데 요쪽도 원전 관련주도 이제 슬그머니 한번 다시 볼 때 됐다. 순환매 돌 때 됐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수소 관련주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실적주들 뭐 셀트리온 그룹주를 비롯해서 이쪽을 비롯해서 뭐 SK라던가 솔브레인 뭐 원티들의 영원무역 어버브 반도체 뭐 엔캠이나 신세계 INC 많죠. 뭐 주류 관련주 롯데칠성이나 하이트즐로 뭐 심텍 대덕전자 뭐 키다리 스튜디오 뭐 신세계푸드 레이 뭐 치과용 의료기기 관련주 그리고 뭐 KCC 많습니다. 기존에 그런 실적 관련주 중에서도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보면은 지금 최근에 좀 휴식 취한 다음에 또 이제 순환매 돌면서 반등 한번 나올 텐데 짧게 치고 빠질 정도는 줄 거다라고 보시면서 순환매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